쉐공 01 7시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청하던 채널이라 용기 내어 고구마를 먹었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게 되었어요.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대부분 1년에 2번 오는 명절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시간이 야속하기만 할 겁니다.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며느리라면 더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명절이라고 해서 연휴 내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오히려 매출이 잘 나올 때가 있어 무작정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시댁과 친정에 죄송한 마음을 담아 비싼 갈비 세트를 보냈어요. 물론 시댁에 가기는 하지만 명절 당일에 가는 거라 마음이 쓰였습니다. 엉치경 57 7시 제가 카페를 차리기 전 회사를 다닐 때에는 전날부터 가서 음식하고 자고 다음날 명절 쇠고 저녁 늦게 집으로 갔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사실 자고 갈 필요가 없지만 결혼하자마자부터 시어머님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카페를 시작하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즉각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보고 지금 이 갈비 먹고 떨어지라는 거라니 이런 거 하나 덜렁 보내놓고 지금 안 오겠다고 시위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걸로 네가 이렇게 생색내면서 갈비 세트 보내면 내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나 본데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제가 명절 연휴 내내 못 가는 대신 남편이 갈 예정이었습니다. 01 50격 7시 게다가 음식 준비를 어머니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남편에게 몇 가지 전이라도 만들어 들려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정작 가고 싶은 친정은 완전히 포기하고 음식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손이 벌벌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얘, 너 혹시 이 갈비 세트 너네 친정에도 보냈니?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명절인데 제가 전처럼 오래 찾아뵐 수가 없어서요. 너 웃기는 애구나. 내 아들 돈을 왜 너네 집에 선물을 보내니? 그리고 너보다 우리 아들이 몇 배는 더 버는데. 왜 선물이 똑같니? 저는 싫은 소리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손이 막 떨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정말 그동안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잠깐 이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2 7시 이 나이 먹고도 아직 순진했던 제 탓이겠죠. 어떻게 말해야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갈비 세트 기분 나빠서 못 먹는다. 반품할 테니 그리 알아라. 너네 집에서도 우리 아들 돈으로 보내지 말고 설마 했지만 정말 제가 주문한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반품 요청을 하셨더군요. 제가 아예 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갈비 세트도 먹고 당일에 제가 가서 음식을 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생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처음 해보는 터라 남들도 다 이렇게 못 간다고 한순간에 구박받는 건가 서럽기도 하고 속이 상해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우는 소리에 놀라 달려와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03 54 7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온전히 제 편을 들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집은 남편들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역성을 낸다던데 그런 적은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4 8 7 요새 일하는 며느리한테 누가 전을 부치라고 해. 매년 전날부터 가서 전 부치고 음식하고 외식했는데 올해는 못하니까 들려보냈어.
이해해 주셔야지. 너희 시어머니도 예전에 식당 하셨었다며. 그럼 더 이해하셔야 하는 거 아냐? 오히려 본인은 명절 다 챙기고 제사 다 챙기면서 했다고 하시더라. 아이고, 진짜 머리 아프다. 너희 시어머니는 오라고 안 하셔. 우리 어머님은 이번 명절에 친구분들하고 여행 가신다고 해서 음식할 돈으로 용돈 드리니까 너무 좋으시대. 정정하셔. 진짜 너무 부럽다. 우리 어머님도 좀 놀러 가시면 얼마나 좋아. 아들 돈 써야 한다고. 어디 가시겠어? 하긴 그건 또 그러네. 주변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일하는데 뭐하러 오냐고 했다고 하고 놀러 가신다고 용돈만 달라고 했다고 하는 등 부러운 소리만 해댔습니다. 고트세오? 채? 고트? 정말 우리만 이상한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을 때쯤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직담에 어가구. 딸. 여기 갈비 세트 비싼데 이런 걸 뭐 하러 보내. 이번 명절에 가보지도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보내는 거지. 얼른 카페가 자리 잡아야 할 텐데. 힘들어서 어쩌니 시댁은 갈 수 있고 시댁에는 명절 당일에만 잠깐 가야지. 음식은 다 해서 들려보냈어. 너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난리야. 자기 아들만 자식인가. 내가 돈 갖다 쓰는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좀 못마땅한 것 같은데 그러다 마시겠지. 좀 갖다 쓰면 어때서? 남편 돈인데. 솔직히 결혼할 때 우리가 집 다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나도 너무 심하다 싶으면 뭐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네. 그럼 그게 쉽니?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참지 마. 딸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니 힘이 나더라고요. 옹스크, 버시틀, 칠스. 어른한테 뭐라고 대놓고 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도 잘 아는 엄마니까 그것도 이해해주면서 참지 말라고까지 해주니까 좋았습니다. 내가 참지 않아도 뒤에 우리 엄마가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다.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좀 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처음부터 이렇게 구박하셨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이 정도까지 저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와 사이가 살갑거나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정도, 그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절이나 생신 때 보고 가끔 안부 인사하고 주말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실직을 하자마자 제 자체를 떨떠름하게 여기시더군요. 07, 18, 7. 그 뒤로 제가 다른 곳에 취직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상과는 다르게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린다고 하니 그때부터 영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절대 와 보시지 않을 것 같더니 어느 날 뜬금없이 카페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라도 주고 오시죠.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야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차차 나아지겠죠. 요새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길 오겠니 퇴직금으로 내 아들 앞날에 보태줄 생각은 못할 망정. 이렇게 내 아들 돈이나 쓰고 있는 꼴을 내가 봐야겠니? 시원한 거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뭐하나 내 와봐라 친구도 보고 있는데 오자마자 가게를 훑어보면서 지적질을 해 대니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08, 15, 7.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음료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 싶어 평소에 좋아하시던 청포도를 갈아 주스로 드렸어요. 아유, 너무 달아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니? 그럼 좀 덜 달게 해드릴까요? 됐다. 다시 만들어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얘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이렇게 헤프게 쓸 거면 차라리 집에 들어앉아 있던가. 나와서 이렇게 놀 거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 어머님, 이건 딱 봐도 네 친구랑 여기서 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할 생각하지 말아라. 얘 나 간다. 막상 와서 보니 하필 손님도 없고 해서 제가 노는 것 같아 보이셨나 봐요. 그렇다고 해도 친구 앞에서 이 정도로 망신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났습니다. 9. 일실, 칠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제가 조금 참으면 어머님이 그만하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점점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그냥 쉬기나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10년 넘게 일한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출근하는 것처럼 돌아다닌다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나 임원진 분들이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 퇴직금도 다 받고 나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10, 05. 그동안은 회사 다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마음이 허하고 괜히 싱숭생숭했습니다. 이참에 좀 쉬고 좋지. 뭘 그래.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 그리고 집에 있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나 대신 출근 좀 해주라. 남편은 그동안 제가 쉼없이 일해온 걸 알기 때문에 좀 쉬는 것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영 이상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친구가 꽃집을 하기에 좋은 자리가 났다며 함께 보러 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와, 여긴 넓고 좋다. 10, 48, 틀스.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걸 목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긴 있어. 너 뭐 할 거기 없어. 같이 하면 어때? 나는 아직 생각해 본 게 없긴 한데 너 예전에 카페 차리고 싶어 했잖아. 여기 나랑 같이 하자. 너 퇴직금도 많이 받았다며? 나도 고민 좀 해볼게. 남편이랑 상의도 해봐야 하고 예전부터 막연히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는 건 아니니 친구와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목도 꽤 괜찮아서 홍보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보, 나 오늘 수연이가 꽃집 차린다고 해서 같이 보고 왔거든. 그런데 거기 되게 괜찮더라고. 21, 44, 70. 오, 그래, 잘 됐네. 꽃집 차리면 우리도 가서 좀 팔아줘야겠네. 그 자리가 꽤 커서 혼자 하기 부담스럽다고. 나도 카페 차려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겁도 좀 나고 그래서 고민이야. 카페 너무 좋은 생각인데 당신 옛날에도 회사 그만두면 카페 차리고 싶어 했잖아. 기회 왔을 때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제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다는 걸 잊고 살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고 살았던 것이죠. 커피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해. 카페를 차려놓고 느긋하게 저도 한 잔 마시면서 책도 읽고 이런 로망이 좀 있었어요. 대학교 앞 카페에 사장님이 그렇게 지내셔서 그게 참 좋아 보였었거든요. 남편은 저도 잊고 있었던 걸 기억해 주고는 기회를 잡으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참치띠 44, 7.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꽃집과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아 매일같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기계도 은근 비싸고 원두나 이런 걸 납품받는 곳을 알아보는 것까지도 다 일이더라고요. 여보, 진짜 회사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왜 너무 힘들어 장난 아니야.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알아봐야 하는 일이더라고. 13, 12, 7. 그 정도야.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꽤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 카페가 하나씩 채워지는 게 신기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당신 도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꼭 얘기할게. 오픈하는 날 SNS 홍보로 이벤트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하다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이후로 꾸준하게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따박따박 300만 원씩 벌었는데 이래서야 100만 원은 벌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게.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지. 우리도 잘 되면 월 1000만 원씩 찍어볼 수 있으려나? 어우, 그러면 너무 좋겠다. 14. 일실. 7시.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나?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진짜 바쁜 점심시간대를 보내고 잠깐 한가한 시간이라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 생신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 돈으로 선물을 드리자니 싫다고 하실 거고, 저는 지금 당장 벌이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연락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어 집에 돌아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녁 같이 할까요? 내 생일에 내 아들만 보내라. 너같이 기생하는 애는 보고 싶지도 않구나. 내 말 알아듣지. 내 생일에 너 같은 거 얼굴 보는 거 불쾌해 제가 할 말을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뚝 끊어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울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15.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독거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 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내 하고 받아들였거든. 그리고 어머님이 잠깐 이러다 마시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니 참게만 해선 안 될 것 같아. 응? 나도 우리 엄마지만 요새 정말 너무하시네. 나도 당신이 그동안 많이 참아준 거 알아 참으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 입장에서는 엄마니까 내가 막상 참지 않으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 챕터 5, 55, 7시. 그러면 꼭 말해줘. 나도 최대한 심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 여보 생일 명절 이런 거 다 챙기지 마. 나도 안 갈래. 엄마한테 다 하라고 하자.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혹시나 남편과의 사이까지 틀어질까 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먼저 참지 말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기분이 상할까 봐 생일이나 명절을 챙기지 말라고 하고 기분 풀어주려고 드라이브를 가자는 남편을 보며 내가 결혼은 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소소한 복수로 남편과 시어머니 생신에 신나게 데이트를 즐겼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프로필 사진을 종종 들여다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땅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금 고소했어요. 16. 7.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생일에 연락 한 통 없고 찾아가지 않아 펄펄 뛰셨다고 해요. 엄마가 오지 말랬잖아. 라는 눈치 없는 아들인 척하며 남편은 잘 빠져나갔더라고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유교 사상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시어머님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내 돈을 벌어 내가 더 무시를 해버리자 싶었어요. 그날부터 좀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카페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꽃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기도 하고 SNS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마케팅을 좀 맡겨보고 싶은데요. 체험단 SNS 등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SNS 쪽도 알아보고 있고 체험단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견적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17, 53, 1. 충고도 원데이 클래스를 늘리기도 하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등 사업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마케팅 업체의 도움도 받으니 좀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차츰 매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더 재미가 붙더라고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희 시그니처 메뉴를 사러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귀인이셨어요. 또 오셨네요. 오늘 저희 마들렌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매번 이런 걸 주셔서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먹을게요. 다 드리는 거 아니고 단골이시니까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아, 맞다. 사장님 혹시 케이터링도 될까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몇 잔 정도 생각하세요? 18, 54, 70. 팬미팅에 한 잔씩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300잔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할지 생각해봐도 여기 메뉴만큼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저야 너무 좋죠? 일정이랑 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준비해보고 견적 알려드릴게요. 그 단골 손님이 알고 보니 아이돌 팬클럽 회장이셨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보이그룹의 멤버가 꽃과 커피를 워낙 좋아해 케이터링을 원하셨다고 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번 기회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뜻 수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케이터링을 준비해 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진행을 하는 장소 자체에 적당한 시설들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덕분에 요즘 인기라는 보이그룹도 실물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체크, 오사, 틀스. 더 대박인 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미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 메뉴를 찍어서 SNS에 올려주신 건 물론이고 보이그룹의 멤버들까지 저희 메뉴가 맛있다며 찍어서 SNS에 떡하니 올려주셨어요. 아이돌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날부터 저희 카페 SNS 메시지에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오픈 전부터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말도 마. 어제 케이터링 나갔었잖아. 그 아이돌 멤버들이 SNS에 올려줬어. 와, 이래서 연예인 협찬하는 건가? 나 뭐부터 도와주면 돼. 여기 와서 우유 좀 뜯어주라.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하루가 흘렀습니다. 준비해둔 우유가 동이 나서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도치 49, 70. 커피를 마시면서 꽃도 함께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참에 꽃집도 함께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꽃도 좀 특별한 꽃다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러게, 이참에 나도 고민 좀 해볼게. 예전에 생각해 둔 게 몇 개 있긴 한데, 다음 날부터 친구도 시그니처 같은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카페 때문에 왔던 손님들이 꽤 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매출은 날이 갈수록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몸은 너무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한 나날들이었어요. 21, 27, 7스. 배우 땡땡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SNS에 올렸어. 가수 땡땡땡도 꽃 배달시켰다는데. 와, 이게 진짜야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저희 제품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자 연예인들이 샵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직접 구매해 SNS에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은 점점 많아졌고 저희는 주문 폭주로 알바생까지 고용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꽃다발을 취향에 맞춰 만들고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시작해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저 역시 메뉴를 늘려 더 많은 분들의 취향에 맞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여러 드라마나 예능에서 촬영을 하기도 해서 더욱 홍보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해외 팬들까지 찾아오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시치, 이시치, 칠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순식간에 통장 잔고가 투자했던 퇴직금의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좀 한가한 시간대에 친정 부모님이 카페에 놀러 오셨어요. 딸, 우리 왔어. 엄마, 아빠,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까진 어떻게 왔어? 아빠가 운전해서 왔지. 우리 딸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그럼 엄마랑 아빠 뭐 마실래?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수다를 떨고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일하느라 제대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서 마음이 쓰였어요. 남편한테 전화해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으라고 해야 하나 고민들 했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갈 거죠. 그냥 가도 되는데 아버님, 어머님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내가 마감해 줄 테니까. 얼른 먼저 들어가 만나서 반가웠어요. 집스맘, 마리신, 칠스.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어떻게 해. 덕분에 저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 얻어가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저한테 부모님하고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걸 서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차 너무 오래됐다. 내가 차 바꿔줄게. 차 하나 새로 사자. 아이고 됐다. 아직 10년은 더 타도 돼. 너네 아빠는 맨날 됐다고 하고 중고차 사이트 쳐다보고 있어. 서울 올라온 김에 나랑 내일 차 보러 가셔. 다음 날이 마침 카페 휴무일이었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차를 보러 갔어요. 24. 일실, 칠스. 퇴직금을 받아서 원래는 부모님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시댁 눈치도 좀 보였고 카페를 시작하느라 드리지 못해 마음이 쓰였었거든요. 아빠, 이 차는 어때? 디자인 너무 예쁜데. 아이, 이거 너무 비싸다. 지금 차도 괜찮다니까. 아, 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엄마는 어때? 여보, 이걸로 합시다. 디자인도 예쁘고 우리 놀러 갈 때도 딱 좋을 것 같고 당신 마음에 두는 걸로 하지. 뭐, 우리 아빠는 늘 마음에 들면서 아닌 척하고 한 발 빼면서 계속 쓰다듬고 보면서 있다가 막상 사주면 너무 좋아서 신나하는 스타일이라 엄마랑 제가 눈치를 채줘야 해요. 이번에도 어떤 차를 계속 보고 그 앞을 떠날 줄 모르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는 얼른 계약을 진행하게 됐어요. 탄핵 15. 8. 7. 아빠는 승천하는 광대뼈를 꼭 누르고 계시는 티가 너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아빠는 드라이브를 매일 다니신다는 엄마의 후기가 이어졌어요. 친정에 제대로 된 선물을 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야 드려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또 흘렀습니다. 아가씨가 그동안 연애를 오래 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해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아가씨 결혼한다면서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언니. 그럼 저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부탁이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요. 언니? 언니네 카페가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언니, 저 친구들하고 결혼 전에 파티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대관하기 싫어서 언니네서 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네, 언제 할 건데요? 내일 모레 할 거라서 친구들하고 시간 다 맞춰놨어요. 내일 모레는 카페에 이미 대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떡해요? 친구들하고 의상하고 다 빌려놨다니까요. 미리 말해주면 맞춰봤겠지만 당장 내일 모레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든 해줘요. 내일 모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동네북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하대하니 아가씨까지 저를 이렇게 대하나 싶었습니다. 자기 스케줄에 당연히 제가 모든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저 태도는 뭘까 싶더군요. 결국 남편이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를 쓰는 통의 남편도 나중엔 포기하고 파티룸을 대관할 돈을 대주겠다고 했어요. 27고 그것도 싫고 무조건 저희 카페에서 하고 싶다고 난리치는 통에 달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애도 아니고 이 정도 상식도 없나 싶었지만 남편이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니 차마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어요. 야, 미친 거 아냐. 나이 먹고 왜 그런데 정말 내 말이 그 말이야. 결국 파티룸 대관해줘 사고 싶은 가방 사라고 해. 아주 가관이라니까. 그렇게 자꾸 받아주니까 그 집에서 더 난리치는 거 아냐. 딱 끊어버려. 그게 말이 쉽지. 그래도 잘 지내면 좋잖아. 나도 좀 참아보려고 하는 건데 너도 진짜 착해서 탈이야. 친구에게 얘기하니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너무 받아주는 거 알지만 저도 며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27, 57,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남들도 이만큼은 하겠지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참기만 하는 건 바보였더군요. 해주다가 안 해주면 오히려 나쁜 건 제가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아가씨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일찍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도왔습니다. 주말이라 카페가 좀 걱정이 되었지만 알바생이 꽤 싹싹해 다행이었고 친구도 도와준다고 해서 하루를 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사돈 아가씨 결혼식이니 참석하시기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돈 따님도 너무 예쁘고 사위도 인물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돈도 차를 새로 사셨나 봐요. 아주 멋지던걸요. 네, 사부인 덕분이죠. 마침 저희 시어머니의 눈에 새 차에서 내리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28, 50. 요즘 아가씨 결혼 준비로 잠잠하였었기에 이제는 그런 걸 보고도 괜찮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아직까지 저희 시어머니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가씨의 결혼식, 바로 다음날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들이닥치셨어요. 너무 씩씩대며 들어오셔서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하악 시어머님에게 아는 척을 하자마자 저는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버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님을 말리려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엄마 왜 이래? 이거 놓고 말해. 네가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감히 내 아들이 벌어온 걸로 니네 집에 차를 바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번 걸로 사드린 거예요. 29, 55. 갑자기 머리채를 잡힌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친정집에 차를 바꿔드린 걸 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지기만 하지 않기로 했고 느닷없이 찾아와 분위기도 제 마음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남편이 말려 겨우 머리끄덩이를 놓은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서서 계속 씩씩대고 있었어요. 네가 무슨 재주로 너네 집에 차를 사줘. 그거 다 내 아들 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애미가 바본 줄 아니. 어머님 제가 아는 카페가 좀 잘 됐어요. 매출도 좋고요. 제가 저희 집에 제가 번 돈으로 차 사드렸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30, 40 이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어른을 갖고 놀아. 엄마, 진짜 이 사람이 하는 카페 잘 되고 있고 이 사람이 번 걸로 사드린 거 맞아. 그리고 내가 번 걸로 좀 사드렸다고 해도 그게 뭐 어때서 이래? 뭐 네가 자꾸 이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이 야가 빠진 게 네가 힘들게 번 돈 다 빼돌리는 거 아냐? 어머님,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희 저녁 먹으려다 말고
어머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저희 둘 다 밥 먹고 쉬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친정에 사드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다 망쳐버린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30일 32.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이런 폭력을 당하면서까지 시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른 때와 다르게 뭐라고 하니 시어머님도 기세가 확 한풀 꺾였어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얼른 시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보아 시어머님을 진정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30인 02. 어머님은 잘 모셔다 드렸어. 응. 그보다 당신 괜찮아?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미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아냐.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니지.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도 미안. 내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아냐. 어머니도 괜찮아지시길 바래봐야지. 나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어.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좀 나아지시겠지. 뭐, 당신 가끔 진짜 웃겨. 남편이라도 제게 힘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집은 남편들이 시어머님 편을 들며 오히려 더 난리친다고 하더군요. 삼십성공을 그랬더라면 정말 이혼이라는 큰 결심까지 갈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카페에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까지 대동하고 나타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아 보는 눈이 많으니 오신 어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오셨어요? 어머, 얘 아가. 여기 카페 손님이 많네. 네, 바쁘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카페가 잘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와볼 걸 그랬네. 그치? 여보? 그렇지. 카페 손님들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잘해준 건가 싶더군요. 335555 게다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저한테 한 번도 아가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던 분이 갑자기 아가 타령을 하시니 웃기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시아버님은 원래도 무뚝뚝하신 분이라 끌려오신 티가 팍팍 났습니다. 카페가 이렇게 잘 되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어머, 어서 오세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얘는 며느리가 하는 카페 오는 게 이유가 필요하니 그냥 놀러 온 거지. 우리 며느라기. 얼굴도 좀 볼 겸 친구는 옆에서 몸짓으로 소름 돋는다는 리액션을 하더군요. 저도 사실 소름이 오소서 끼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시키지 않은 서빙까지 하시며 살갑게 굴다가 집에 가셨어요. 34 49. 너희 시부모님은 갑자기 왜 우신 거래 몰라. 갑자기 나한테 왜 저렇게 가식적이야.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냐 그렇겠지.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녀가시더니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저한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나 봐요. 여보, 오늘 엄마 카페에 가셨어. 응, 갑자기 오셨더라고. 아버님도 같이 오셔서 뭐 무슨 일인가 했어. 나한테 전화해선 갑자기 여보한테 잘해주라고 하고 그러더라. 이따가 당신 시간 되면 전화 좀 달라고도 하셨어. 무슨 일이신지는 말씀 안 하시고 피곤하면 내일 해. 급한 건 아니시겠지. 괜찮아. 전화 한번 해보지. 뭐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2번 더 울리기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들고 기다리신 게 분명할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35, 48. 옆에 아가씨 목소리도 들리는 걸로 봐서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퇴근한 거니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떡해.
네, 괜찮아요. 전화하라고 하셨다고 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명절에는 뭐 해 올 생각인지 해서 받기 싫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얼마나 좋은 걸 해줄지 벌써 기대 중인데 전화 너머로 엄마 내 거는 내 것도 물어봐. 이라는 아가씨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정말 너터릇씀이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약지도 못하게 굴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갈비 세트 기억 안 나세요? 얘는 친한 일은 뭐하러 얘기하고? 그러니 어머님,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저희 친정에 하려고요. 36, 48 기생충 소리 안 들으려면 각자 해야죠. 어머님은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네가 더 벌면 네가 하면 되지. 원래 저희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어머님 덕분에 생겼어요. 저희 이제 효도는 각자 버는 만큼 각자 하려고요. 바꿔드릴게요. 직접 말씀하세요. 전화를 남편에게 넘겨주고 떨리는 손을 꾹꾹 눌렀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손을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막상 말을 후련하게 내뱉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고구마 같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은 카페에 매일매일 오셨습니다. 37, 45, 날도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오셔서는 저 들으라는 듯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필요할 것 같지? 응?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사돈댁은 편안하게 다니시겠지. 차 사 달라는 시위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것도 정성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지경이었어요. 몇 번이나 남편이 퇴근하고 카페로 모시러 와서야 겨우 집에 가셨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도 은근 그냥 한 대 사주고 말면 어떨까 싶은 눈치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저한테 해온 짓들이 있으니 사드리자고 본격적으로 말은 못하고 살살 눈치만 보고 있어요. 38, 42 제가 실직한 이후에 변한 시어머님의 태도를 보면 너무 믿고 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기도 했고 제가 이대로 돈을 잘 벌면 잘 대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제가 중간에 돈을 벌지 않게 돼도 차 사드린 걸로 생색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사드려야 하나 사드리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돼요. 사드리는 쪽으로 70% 정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듣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고구마 같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온한 생활하시길 바랄게요.